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YTN 라디오 월요일 이 시간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백서 생생편 안진걸 수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수장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엄청 바쁘시던데요. 아, 예. 아무튼 이 폭염에 네.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들도 농성하고 계시고 또 강남역에서 삼성 해고자 한 분도 농성하고 계시고 그러게요. 그런데도 다녀야죠. 을지로 노가리 골목도 완전히 떴다고 하는데 한번 가봐야죠. 방송을 위해서도 그렇고 활동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사실 현장을 안 가보잖아요. 그러면 생생함이 덜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생경제 방송을 위해서도 항상 어떤 시로든 갔다 옵니다. 아, 예, 생생경제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제 활동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생경제연구소에 또 생생경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께 전달해 드릴 때도 눈으로 보고 와야지 제대로 전달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주제가 이제 택배 없는 날이다. 그러면 택배 노동자들을 만나고 와야 되고 택배 없는 날 기자회견하는 데도 가서 왜 어떤 치료한 직접 들어보면 훨씬 더 생생하거든요. 자, 우리 수장님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업이니까. 네, 수장님은 업이니까 직접 가셔서 들으실 네. 수 있는데 우리들은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은 우리 안진걸 수장이 생생하게 만나고 온 그분들을 생생경제에서 통해 들으시면 그분들의 입장과 그분들의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요. 오늘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예 제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이 상생평은 우리 경제적 약자와 을들을 위한 편파 방송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저도 고맙습니다. 네. 자, 편파 방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자, 택배 이야기 좀 해볼게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주가 택배 없는 날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8월 16일, 17일 이틀이었는데요. 네. 이제 8월 15일하고 이렇게 징검다리 휴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때가 이제 휴일도 끼어 있고 덥기도 그러니까 택배도 좀 덜 다니는 비수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좀 부담이 덜하니까 택배 노동자를 좀 쉬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고 또 옷은 다 무슨 우체국이니 CJ니 뭐 롯데니 입었지만은 그 소속도 아니에요. 자영업자로 몰려 있잖아요. 네. 특수고용 노동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의 휴가라든지 휴식의 규정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 6일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루에 노동시간이 한 14시간쯤 되고 13시간, 14시간. 네.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에 조사한 거에 하면요. 그다음에 주 6일 한 주 74시간 정도를 근무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200에 300만 원 벌고 3, 400을 설령 번다 하더라도 3, 400이면 꽤 되네 이런 분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분들 자영업자로 했잖아요. 당연히 식대, 교통비, 본인 부담. 차량 유지비용, 기름값 다 본인들이 내니까 그거보다 한 100만 원 정도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루 13시간, 4시간 하고 주 6일 근무하고도 휴가가 없다. 그래서 폭염기에도 이분들이 우리 사실 휴가할 때도 보면 집에 이분들 다 배달 와주시잖아요. 이분들은요. 유니폼 입고 그 더운. 그래서 노동자들도 제안을 했고요. 국민들도 보다 못해서 한 이틀간 쉬게 해주면 어떻겠냐. 네. 그러면 기업들이 예를 들면 이틀간은 주문 안 받으면 되잖아요. 일. 또는 시민들이 주문을 안 하면 배송을 안 하면 돼. 요청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 14일쯤에는 예를 들면 주문을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15, 16 쉴 수 있잖아요. 16, 17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CJ 대한통운에서 한 1000여 명 정도 집단적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아니 우리 택배연대 노동조합에서 아, 택배연대 네. 노동조합에서 먼저 네. 제안을 했고. 택배연대 노동조합이나 민주당 을지로은행 같은 네. 데서 좀 쉬게 좀 해줘라. 그러니까 이 네. 날짜가 이번에 샌드위치 휴일이었고. 그렇죠. 이날이 상대적으로 좀 택배 물품이 좀 적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국민들 중에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 SNS를 통해서 우리가 이때는 주문하지 말자. 맞습니다. 아니면 이때는 택배가 좀 예. 늦어져도 이해를 하자라고 그렇죠. 해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앞서 생생경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을들을 위한 편파 방송이라고 했지만 제가 좀 택배 대리점 입장에서는 또 예.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기도 택배 대리점 사장님들도 자영업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이제 대기업들이 직영 노동자로 택배를 하다가 네. 대리점에 이탁하고 또 거기서
택배 노동자한테 위탁을 해서 재위탁이 되어 있는 자영업이거든요. 굉장히 특수하죠. 네. 예전 같으면 우리 대기업 직원이라든지 뭐 앵커님이나 저희 옛날 회사 다닐 때 보면 딱 여름휴가 이렇게 동료들하고 나눠 딱 쓰잖아요. 뭐 A팀, B팀 해가지고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제조업 하시는 분들도 줄 짜서. 10일 가든 7일 가든 5일을 가든. 근데 이분은 이제 그게 원래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당일 우리가 오늘 주문하면 내일까지 와버리잖아요. 요즘요. 네. 심지어 새벽 배송이라 해서 밤 12시 전에 배송하면 요즘 아침 6시, 7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속도로 우리한테 날라주시는데 이분들은 못 쉬고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재나 고통도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틀이라도 쉬게주다 그러는데 당연히 대리점에서는 좋아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러면 물량이 밀리게 되니까 고객들의 어필이 있거나 네. 그만큼 주문을 안 받으면 그 수수료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건 택배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이틀을 쉬잖아요. 그러면 이틀을 원래 자영업이니까 우리가 직장 노동자는 이틀을 쉬어도 월급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연봉이 그대로 나와. 이분들은 그 하나의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더라도 좀 쉬자는 겁니다. 몇 년 동안 가족들하고 야외를 한번 못 갔다는 거예요. 일요일이 되면 또 쉬어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참으로 16, 17일 이틀을 쉬어서 그래서 1000여 명. 근데 택배 노동자들이 1000명이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쉰 거죠. 그래서 네. 내년에도 또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올해가 첫 해고요. 예. 일하는 거 피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손실이 있다. 하지만 좀 쉬고 싶다. 예. 라고 택배 노동자들이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이분들이 쉬는 건 좋은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도 좀 네. 쉬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택배 띵동에서 나가보면 뒷공무니도 안 보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276개 정도를 배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5시간 정도 물건 분류하고 6시간, 7시간 정도 우리가 배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N7시간, 7, 8시간에 한 2, 3분의 1개를 물건을 날라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띵동 소리 듣고 나가면 안 계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받을 시간이 안 돼요. 이제 이런 네. 인터뷰를 하면요. 어떤 분은 아니 그러면 택배 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러면 대화가 안 돼요. 근데 그리고 이러면 그런 이야기도 의견을 안 주실 돼요. 수도 있는데 사실 직업 바꾸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다. 그리고 그렇게 예. 이야기하면 제가 말한 것처럼 사회적인 대화나 이런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택배 없는 날 같은 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 인터뷰를 진행하냐면 이런 인터뷰가 나가면 어떤 반응들이 올지를 너무 제가 잘 알고요. 우리가 여러 번 해봤잖아요. 그분들의 의견과 그분들의 뜻은 알지만 이 의견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도 알아주십사 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어려움 생생경제를 통해 참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좀 택배 노동자들 원하는 삶다운 삶 또 노동자의 권리가 좀 잘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이분들 아까 말씀하신 거기 노가리 골목 예. 거기 가가지고 그렇지, 이제 맥주 한 잔도 하고 노가리도 좀 먹고 일이 조금 줄어들면 네. 끝나고 맥주라도 한잔 하겠죠. 원래 이제 을지로 노가리 골목이 완전히 떠가지고 힙지로라고 이제 힙지로 힙하다의 힙. 힙하다의 힙지로가 됐는데 참 이게 우리 소장님하고 안 어울리는 단어네요. 근데 이게 힙하다. 재밌는 게 제가 혼자서 정리를 옛날에 우리 세대는 히트 네. 쳤다 그랬어요. 야 완전히 떴다 히트 쳤다. 히트가 어느 시절에는 hit이 아니라 아이가 오로 바뀌어서 핫해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히트 치고 핫해지면 그 다음에는 힙한 힙해지는 거예요. 겁니다. 그 소장님 생각이죠?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언어가 변동하지 않았냐 생각해보는 거예요. 세대마다. 네. 어쨌건 이 힙한 곳 노가리 골목 그러니까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거기가 이제 공구상, 그다음에 은색골목, 을지로 한복판에. 아, 그래서 땀이 처음에 묻어있는 곳. 80년대 초반에 을지 오비 뭐 땡땡 호프 뭐 이런 분들이 네. 거기서 처음으로 노가리 당시 안주 100원이었답니다. 와. 그렇게 열어서 공구상, 기계상, 인쇄공, 뭐 영화 관련, 충무로 영화 관련 일을 하는 분도 많고, 또 인근의 전철역, 을지로역이라든지 이런 역에서 영무원들 와서 노동을 끝내고 와서 맥주 한잔 한 골목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그게 어느덧 하나씩 노가리를 파는 맥주집 늘어나면서 한 지금 20여 개 업체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거기가 이제 을지로의 노가리 골목이라 하면 뭐 엄청 떠버려가지고요. 지금 만약에 오늘 저녁에 가보신다. 지나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옛날에 예. 을지로가 아니군요. 완전 힙지로가 됐는데 일단 노가리 골목이 뜨면서 주변에도 예를 들면
청년 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 액세서리라든지 커피숍 같은 것도 들어오면서 같이 네. 뜨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중소상공인들도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고 또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여행객들까지 여기를 들린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독일의 옥토버 페스터 못지않게 을지 페스타. 네. 거의 맥주 축제가 벌어진다. 그게 5월에 있는 거죠? 네, 그 축제는 실제로 5월 달에는 그때는 이제 생맥주도 1,000원, 노가리도 1,000원. 이걸 왜 근데 전 지금 알았을까요? 예, 평소에는 생맥주는 이제 3,500원, 4,000원인데 생맥주도 저렴한데 압권이 노가리 1,000원입니다. 원가는 1,000원이 더 들어요. 그런데 특히 그 원조 가게 아까 말씀드린 을지 오비 땡땡 네. 오픈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1,000원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유가 그겁니다. 절대 서민들에게 안주를 비싸게 팔지 마라. 창업자의 유한. 그래서 다른 안주도 보면 네. 소세지도 4,000원, 번데기도 4,000원, 뭐 지포 2,000원 막 이래요. 완전 저렴하니까 돈을 많이 벌 생각으로 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이나 노동자들이 와서 네. 정말 맥주에 노가리 안주 드시면서 부담 없이 그날 하루의 노동을 휴식을 취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연인들끼리 와서. 근데 워낙 뜨다 보니까 요즘엔 20대, 30대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민들을 대표했던 골목인데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하락의 길을 걷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 여기에서 맥주 축제도 열리고 사람들이 싼 가격에 네. 또 안주도 먹고 낭만도 즐길 수 있으니까 이곳이 다시 부활된 거잖아요. 굉장히 구도심이 새롭게 탈바꿈한 아주 좋은 모델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런 얘기가 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러다 보면 젠틀리피케이션. 맞습니다. 자, 제가 아주 짧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게 2030 세대한테 완전히 떴다는 것은 인스타그램으로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대요. 서울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인스타그램 2014년 5건 정도 올라왔대요. 일지로가. 작년에 1,700건이 올라왔대요. 와, 진짜 힙지로네요.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서 맛집을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또는 명소를 가잖아요. 완전 명소가 된 겁니다. 특히 2017년도에 원래 명소였는데 그 밤에 차가 다니면 이렇게 야외 영업이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서울 중구에서 2017년도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요. 차 없는 거리, 인사동 차 없는 거리, 광화문 차 없는 그런 거리처럼 박원순 시장이 게 잘하는 그 차 없는 있었군요. 거리처럼 차 없는 거리를 만든 거예요. 해준 거예요, 밤에. 왜냐면 특히 밤에는 차가 안 다녀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수장님 그래서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야외에다가 그 임시 탁자 있잖아요. 그것을 20개 업체에서 500개, 1000개까지 설치 가능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보면 정말 골목마다 바글바글하게 있어요. 시장통보다 더 많을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 한번 다시 도약이 된 거죠. 그래도 가격은 안 올렸는데 문제는 갑자기 한 건물주께서 그 아까 원조 가게가 40년 된 원조 가게 노가리 1,000원만 받고 있는 을지 오비 땡땡 호프라는 데를 갑자기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시간이 없어요. 이분들이 빨리.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우리가 키워놓고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건물주한테도 협조해줬는데 갑자기 나가면 어떡하냐 해서 눈물 호소하는데 너무 재밌는 게 보통은 이런 일 생기면 뭐 노동단체 인권단체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대책을 꾸리잖아요. 여기는 단골들이 대책을 꾸렸어요. 아, 그렇죠. 어디 가서 예, 1,000원 거기 주는 40년 단골, 30년 단골, 세상에. 20년 단골, 최근 단골들이 다 아니 이렇게 뛰어나서 정부에서는 100년 가게를 지목을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미래유산이라고 지목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우리 100년 된 가게, 200년 된 가게 부럽잖아요. 사진 찍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냥 다 뜯겨놔가지고. 수장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됐어요? 그나마 외국 집값 사람들 또 와서 지금 사진을 딱 찍는 곳이에요. 이곳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심에서 패소했어요. 명도소송에서 역시. 근데 이제 항소심 진행인데 네. 많은 단골들이나 심지어 외국 손님들까지도 호소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명소를 쫓아내지 말고 임대료를 더 올려주는 한이 있거나 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100년 가게를 지정을 했으니까 인센티브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쫓아내지 말고 같이 이 명소를 지키자. 네. 완전히 힙한 곳인데 네, 쫓아내면 알겠습니다. 누가 가겠어요. 자, 늘 이제 안 듣던 가죠. 스토리 젠틀리피케이션까지 결국 벌어졌네요. 결론은 어떻게 될지 노가리 골목 한번 꼭 저희가 가보시라는 거고 계속해서 택배 노동자들도 하겠습니다. 가서 노가리 골목에서 맥주 한잔 네.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해주자. 노동시장 네. 줄여주자. 네, 예. 고맙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중근 수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